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서울 성동구 유창길한의원 유창길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오늘은 요리로 얘기를 시작해봤는데요. 이 요리라는 게 같은 재료와 같은 양념을 써도 맛이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 일상도 요리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모두에게 하루가 다 같은 날은 아니잖아요. 네. 요즘에 그런 경우를 이제 보거든요. 네. 몸에 뭐가 좋다고 했을 때, 모두에게 다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게 좋으신 분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A라는 게 누구에겐 좋을 수 있지만, 누구에겐 B가 좋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각 개인에게 맞는 것들을 잘 찾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강의 기준은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맞는 거를 선택하는 것 같아요. 네. 원장님, 오늘은 또 어떤 강의 준비해 주셨나요? 네. 루푸스에 대해서 이제 쭉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오늘은 루푸스 증상 중에서 루푸스가 말기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루푸스가 나타나면서 어떤 힘든 합병증이 나타났을 때 상황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원장님, 이 루푸스가 증상이 정말 다양하게 나타나잖아요. 네. 첫 번째로 얘기해 주실 증상은 어떤 건가요? 네. 루푸스의 진단 요건 중에서요. 네. 11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관절통과 근육통입니다. 네. 근데 이 근육통이 루푸스가 있는 상태로 오래 지속되다가 네. 만성적인 근육통이 발생되면서 섬유근육통이 동시에 생긴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루푸스 증상에다가 섬유근육통 증상 합쳐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섬유근육통이라는 것은 18개의 압통점 중에서 네. 11개 이상이 아플 때 네. 이제 섬유근육통이라고 하는데, 루푸스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11개 이상의 압통점이 몸 근육 여기저기에서 생기면 네. 섬유근육통이 되는 건데요. 이렇게 루푸스랑 섬유근육통이 동시에 생기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다. 왜냐면은 루푸스의 증상이 있는 데다가 섬유근육통의 근육통까지 겹쳐지니까 네. 굉장히 아파진다. 그렇군요. 네. 루푸스가 있으면서 이 섬유 근육통까지 같이 생기면 어떤 분들이 좀 이런 특징이 있나요? 네. 일단 첫 번째로요. 루푸스가 있으면서 네. 오래되신 분들이 섬유근육통이 잘 생겨요. 아, 그렇군요. 예. 3년 이상 또는 4년, 5년 이상 지나신 분들 중에서 루푸스가 있다가 섬유근육통이 병행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몸이 냉하고 혈액순환이 안 되시는 분들이 네. 주로 루푸스가 있는 상태에서 섬유근육통이 생기고요. 네. 그리고 루푸스 환자분들 중에서 스테로이드를 오래 드신 분들, 예, 굉장히 좀 긴 시간 동안 꾸준히 드신 분들 중에서 스테로이드 복용하면서 혈관에 어떤 약화가 오면서 순환이 안 되니까 섬유근육통이 오는 경우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루푸스가 오래됐거나 혈액순환이 안 되거나 네. 스테로이드를 오래 복용한 분들에게서 섬유근육통이 생깁니다. 그렇군요. 원장님, 이 루푸스가 있을 때 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네, 그 다음에 나타날 수 있는 그 루푸스의 어떤 힘든 증상, 네. 좀 과격한 증상이죠. 뭐죠? 고관절 괴사입니다. 괴사요? 예, 고관절 괴사는 제가 최근에 이제 찾아오신 환자분, 루푸스 여성 환자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 루푸스 발병한 지 이제 10년이 되셨는데, 이분이 면역 억제제 스테로이드를 10년간 복용을 했고, 10년이 넘어가는 시점, 그러니까 루푸스가 생긴 지 발병 10년 차에 고관절 괴사가 시작되면서 고관절이 아프면서 동시에 무릎까지 아파서 찾아오신 루푸스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렇군요. 네. 원장님, 그럼 이 루푸스가 있을 때 고관절 괴사가 나타나는 경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무릎 관절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관절이 고관절인데요. 네. 이렇게 전구 모양으로 생겼어요. 소켓과 전구 같이 생겨가지고 이게 고관절이 움직이는 건데요. 네. 몸통하고 다리 연결 부위죠. 이 사타구니 쪽 안에 있고요. 문제는 이 대퇴골두 부분이 혈액순환이 굉장히 약해요. 왜냐하면은 혈관이 작아요. 가늘고. 그렇군요. 그래서 이 대퇴골두 쪽은 혈액순환이 장애가 잘 생깁니다. 그럼 혈액이 가지 않으면 피가 가지 않으니까 대퇴골두가 점점 죽는 거예요. 조직이 썩는 거예요. 네. 괴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는 것까지 가는 건데, 루푸스 환자분들 중에서 이 고관절 괴사가 나타나서 네. 고관절, 인공관절 끼워 넣는 수술을 하는 경우도 젊은 분들 중에도 꽤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스테로이드를 오래 복용해서 그래요. 부진피질 이 스테로이드를 오래 복용한 환자분들은 그 대퇴골두 쪽으로 가는 혈관이 약해지니까 네. 고관절 괴사가 빨리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인공관절 수술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 고관절 괴사, 루푸스로 인한 스테로이드 복용 지속하다가 고관절 괴사가 나타나신 경우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또 이 루푸스가 있을 때 생기는 증상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이제 루푸스가 있을 때 힘든 증상, 네. 꽤 어려운 증상이 나타날 때 네.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는데 네. 지금 고관절 괴사 다음에 말씀드릴 증상은 가슴이 아픈 증상이에요. 아픈 건가요? 루푸스 환자분들이 잘 말씀하신 증상 중에 하나가 네. 가슴이 죄인다 이 표현을 많이 합니다. 가슴이 죄인다 네. 또는 먹먹하다 또는 폐, 등 쪽까지 뭔가 전달되는 느낌이다. 네. 갈비뼈 쪽으로 아프다. 갈비뼈 쪽으로 울린다. 여러 가지 호소를 합니다. 그렇군요. 등 쪽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가슴 쪽의 증상이 등 쪽으로 연결되고 또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다고 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보통 이런 분들 중에서 활동하면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신 분들이 좀 있고요. 좀 휴식을 취해주면 덜해진다고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휴식을 취할 때도 가슴이 이렇게 아프고 아리고 죄이는 느낌이 드신 분들은 이제 꽤 힘든 겁니다. 그렇군요. 이 루푸스 가슴 통증은 어떤 분들에게 나타나는 건가요? 루푸스 진단 요건 11개 중에서 네. 이 하나가 있어요. 네. 늑막염이나 심낭염. 그러니까 이 늑막, 폐를 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기거나 네. 심장을 싸고 있는 심낭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늑막이 생기면 갈비뼈까지 아플 수 있고요. 네. 가슴까지 아플 수 있고 심장 역시 심낭염이 생기면 심장 쪽에 염증으로 인해서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답답하거나 죄인 느낌, 네. 가슴에 통증이 나타나죠. 또는 더 심해지면 심실 기능 부정까지 옵니다. 늑막염은요, 발생이 되면은 흉통은 거의 40에서 60%가량은 무조건 발생한다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루푸스의 또 다른 증상도 있을까요? 루푸스가 있을 때 힘들어진 증상들인데 네. 근육량 감소예요. 몸에 근육이 쫙 빠져요. 네. 그리고 체중이 감소하고 그러니까 보통 10kg 이상 빠진다고 하신 분들도 많은데요. 네. 10kg 이상 빠지면은 정말 큰 병일 때 10kg가 빠지죠. 그렇죠. 10kg는 진짜. 암이라든지 네. 뭐 당뇨라든지 이런 위중한 병일 때 10kg 빠지는데 루푸스에서도 이렇게 10kg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루푸스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죠. 네네. 암이나 당뇨처럼 꽤 강도가 높다는 겁니다. 근육량이 감소가 되면은 계단 올라가는 게 힘들어져요. 계단을 올라갈 때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왜냐하면 근육이 없으니까요. 네네. 그리고 팔다리가 얇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력이 떨어져서 팔에 뼈만 남는 경우도 있고요. 네. 무기력하죠. 기운이 없어요. 근육이 빠지니까. 그리고 근육량이 빠지니까 무릎, 발목, 손목, 관절이 아파지고요. 손발이 쭈글쭈글해지면서 피부가 이렇게 쪼글쪼글해져요. 손발이 차가워지고 물건을 들기도 힘든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군요. 네. 많은 증상도 있고 그러니까 고통도 얼마나 다양하게 받으시겠어요. 네. 또 다른 증상도 있을까요? 루푸스가 있을 때 힘들어지는 증상들, 네. 혈전이 생기는, 그러니까 피 덩어리가 생기는 항인 지질 항체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거는 뭐냐면 루푸스 진단 요건 중 하나인데 항체가 양성일 때 루푸스 진단을 하는데 이 항체가 루푸스 진단 요건 중 하나예요. 네. 혈관에서 피 덩어리가 돌아다니다가 경색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심근경색, 뇌경색이 온다든지 말초 쪽으로 혈액이 가지 않아서 괴사가 오거나 붓거나 네.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또 여성분들은 문제가 뭐냐면은 루푸스 여성분들 중에서 임신만 하면 유산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산을 4, 5회 이상 하신 루푸스 여성분들은요, 항인 지질 항체 증후군인 경우가 많다. 이 항체가 양성인 분들은 루푸스 여성분들 중에서 이 항체가 양성이면 임신하면 반복 유산을 하는 게 특징이라서 꽤 힘들게 하죠. 그렇군요. 그래서 유산 또는 조산이 잘 나타나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인 루푸스 여성분들에게는 이 항인 지질 항체 증후군 나타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항체를 음성으로 바꿀 수 있는 치료를 잘해야겠죠. 그렇군요. 네. 혹시 원장님, 이 추위와 관련된 루푸스 증상도 있을까요? 루푸스 증상이 있을 때 힘들어진 증상, 네. 그 중에 또 하나가 레이노 현상이죠. 네. 추위를 느끼거나 찬바람, 찬 물건을 만지거나 했을 때 손가락이 하얗게 변해요. 네네. 또 파랗게 변하면서 나중에는 붉게 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것은 레이노 현상인데 혈관 말초의 염증 그리고 수축 현상인데 문제는 더 진행되면은 괴사가 진행됩니다. 피가 통하지 않으니까 고관절 괴사 오는 것처럼 피부 조직이 괴사가 와서요. 이 구멍이 뻥 뚫려서 네. 피부 수술하는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전신 이 레이노
손발에 레이노가 나타나신 분도 있고 네. 손가락에만 나타나신 분도 있고 발에만 나타나신 분도 있는데 주로 손에 나타나고요. 루푸스에서는 보통 10에서 30%에서 이 레이노가 나타나요. 네. 전신성 피부 경화증에서는 90%가 나타납니다. 대부분 나타나는데 루푸스 환자분들은 3분 중 1분 정도 비율로 나타나고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는 10%, 10명 중 1명은 레이노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레이노를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오래 지속되고 방치하다 보면은 손가락 끝이 괴사가 오기 때문에 고관절 괴사처럼 무서운 상황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레이노도 꼭 혈관을 확장시키고 순환을 잘 시켜서 레이노가 좋아질 수 있도록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은 유창결 원장님께서 루푸스의 다양한 증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루푸스를 고생하고 있는 환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